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오늘은 제가 삼익 비치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쉬은 지 좀 돼가지고 부산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부분적인 제가 사실은 아파트 다니는 사실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 비중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삼익 비치는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삼익 비치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제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이 제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일단 사입 비치를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일 거래된 건이 한 건 있는데 이게 20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된 건입니다. 한 건이. 근데 9층인데 20억이 거래돼 20억. 그러면은 직전에 얼마였느냐? 직전에는 21억 2천, 그리고 5층인데 청수는 상관없죠. 재건축이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21억 2천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 21억, 21억까지, 작년 10월까지는 21억에 거래됐습니다. 그죠? 근데 2022년 들어서 1월달 첫 거래가 지금 1억 2천이 빠졌어요. 1억 2천, 그죠? 최고가에서 1억 2천, 직전 거래에서는 1억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 사람은 그저 파졌을까? 재건축하고 하면은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건데 그죠? 왜 팔았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이 들죠. 물론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딸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보유세 그죠? 보유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게 보유세가 지금 2019년도에는 1,5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재산세가 2020년도에는 253만 원이었습니다. 253만 원. 근데 2021년 들어서 지금 종부세하고 보유세가 합쳐져 갖고 64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얼마냐? 819만 원. 그럼 2023년도에는 1000만 원, 104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집값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어떤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재건축이 빨리 돼가지고, 분양이 되면은 좀 나은데, 분양돼도 이게 지금 바로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은 갖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또 그게, 집을 지으면은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분담금. 분담금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상승세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을 갖고 있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입이 많고 그죠? 주식 일을 뭐 어떤 많은 사람이 상관없겠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수입이 현재 많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내놓겠죠. 그리고 이제 전철역하고 이게 거리가 이게 좀 멀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좀 단점은, 물론 다 장점 빼고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장점밖에 없으니까. 일단 단점을 보면은 역이 멀다는 겁니다. 역이. 그죠? 제가 말 안 하는 건 다 장점입니다. 제가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단점은 800m라면 우리가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거든요. 물론 걸어서 갈 수는 있지만은 뭐 애들이나 이런 그죠 젊은 사람들이야 한창 나이 사람들이 걸어갔다 왔다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리거나 좀 나이 든 분들은 걸어서 도보하기는 조금 멀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지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버스도 잘 없지 않습니까? 이게는 그죠? 버스도 잘 없는 데라서 오로지 걸어서 도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 좋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주변이 제가 볼 때 상권이 우리가 어떤 부자 동네가 되려면은 주변에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좀 좁다고 봐야 단위가 그죠. 우리가 센텀처럼 아주 넓은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이 지역 내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조금 주변 여건이 어떤 상업적인 인프라도 작고 주택 단지로만 이제 있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재건축할 때 그 당시 반짝 대장 아파트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계속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재건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집값 시세가 부동산 시세가 올해를 정점으로 이제는 내려갈 추세란 말입니다. 올해부터도 지금 하향 곡선을 걸을 건데 안정지 조금 이제 낮게 조금씩 이제 올해는 눈치 보는 게임이 들어가겠죠, 그죠? 눈치 보는 게임인데 올해는 지금 저는 올해부터 이제 끊겼다고 봅니다. 끊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계속 들고 가느냐 마느냐, 그죠? 이게 좀 문제일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재건축해갖고 분양이 된다 싶으면은 저는 갖고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질질 끈다. 그죠? 이게 문제가 원래 이게 재건축이라는 거는 단지가 좁고 작은 거야 뭐 못 사는 쪽 그리고 어떤 가격이 좀 낮은 지역 이런 데는 잘 되겠죠. 아무 그렇게 큰 이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부산 지금 최고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이. 그래서 서로 이건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장기간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은 뭡니까? 조합 관리자들 그죠? 조합 관리자들은 이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상관없단 말입니다. 자기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기 때문에 늦게 가도 자기들은 천천히 가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합장 이런 분들이 굳이 빨리 진행할 생각은 없을 거라. 물론 이제 빨리 하고 싶긴 하지만은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한 10년 끌고 가면 10년 동안 계속 월급 넣고 그죠? 수당 넣고 이러니까 조금 뭐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어렵다고 좀 당장 시행이 안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게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집값 만약에 하락기에 다시 재분양 한다면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압박이 좀 들어오겠죠. 그죠? 재건축에 대한 부산은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부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대형 평수는 이게 또 문제가 많은데 특히 또 상위비치가 여기 재건축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만 났습니다. 아직 2018년 10월 17일 날 나고 6단계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습니다.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도 아직 한창 더 걸리는데 조합 설립 인가만 나고 조합은 조합장하고 이런 조합위원들은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게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계속해서 이제 일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인가가 하지 않고 관리 처분인가도 안 나오고 철거 신고가 들어가야 이제 이게 들어갈 건데 그죠? 아직까지 좀 이런 게 안 나온 거 보면은 하루 단시간에 좀 하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설계 변경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대형 평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54평과 48평 이 조합원들이 자기가 그 1대1로 받아야 되는데 1대1로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큰 평수가 전면에 배치 안 하고 뒷면으로 왜냐하면 큰 평수 앞에 가면은 세대수가 작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뒷면으로 후면으로 지금 배치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받을 가격에 지금 예상하는 가격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크게 이제 전면에 있는가 후면하고 있는 가격이 이게 조망권 때문에 이래 오르거든요. 조망권 때문에 주위 인프라 이런 뭐 전철 바꿔 역세권 이게 아니고 조망권 때문에 이게 가격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조망권에 안 넣으면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가격이 아주 차이가 엄청 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 불만이 있는 거죠. 조합원 중에.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조합의 절반이 넘어 보인다는 겁니다. 절반이 넘게 지금 설계에 불만이 있다는 조합은 이제 이것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3단지 1호 라인에 150세대의 이제 파노라마 조망권 부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기존 바닥끝 1호 라인 150세대가 유사한 조망권을 우선 배분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현재 살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는데 재건축에 추첨해서 받으면은 이거는 자기도 복글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안 해주면은 소송하겠다. 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또 3년, 4년 뒤에 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또 통과되기 힘들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조합에서는 이게 어떤 노력을 크게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도 자기들한테는 계속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수도 그저 무작위 투표이기 때문에 잘못해갖고 낮은 청수를 배정받으면 또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사수상 문제 이게 참 많이 걸리죠. 왜냐 지금 현재 조망권에 의해서 이게 가격을 지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높은 청수가 좋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큰 다툼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가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다 합니다. 현재 이런 상가들에 대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이게 문제들이 조합으로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가를 배제하고 했거나 상가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받고 이 조합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재건축을 그게 아니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한 뒤에 상가와 아파트 간에 같이 하다 보니까 상가들에 대한 그죠 이게 집단으로 이제 한가할 때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어렵다는 거죠. 상가 앞에 딱 배치해주면 해변 라인으로 배치해주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면은 또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301동이 지금 제자리 요구도 이제 제자리에 이제 이런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이제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돈이 비싸다 보니까 돈이 높으면 사람들이 이권이 높아가지고 이런 데 대한 해결을 이제 자기들 이권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정, 그죠? 남보다 좀 이익을 보려는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산속에 있으면 이게 그냥 뭐 좋아라 저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하나하나 그게 하나하나 가치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간을 계속 끈다 싶으면은 저는 이게 하락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재산세는 많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이 느리다 보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못 견디는 사람도 좀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은 또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게 되면은 빨리 안 팔리면은 하락기에 들어가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집이 매번 하고 싶어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하락기에 들어가면 주택 하락기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사기라도 자꾸 싸게 던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계속해서 저는 빨리 재건축 해가지고 저는 입주 세대가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건설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가 입주 세대가 줄어드는 거는 저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재건축이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건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 다 드렸기 때문에 일반 내용들은 그죠 저는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재건축이 언제 할 거냐는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다. 단기간에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어렵겠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재건축 지금 단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가 지금 있잖아요. 최소한 올해 안에는 다 분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면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이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산은 올해 상반기에 하면 좋고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